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환입니다. 먼저 고 이형준 하사관 관련 국민청원이지요. 청해진암 헛줄 사고 재수사 청원 현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7월 9일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숫자 참여인원 17,910명입니다. 예, 지난 방송보다 한 6천 명 정도 는 것 같은데요. 네. 몇천 명 단위라는 게 물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책임 있는 정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 필요한 숫자가 20만 명 서명이기 때문에 네. 역시 여기에는 아직 많이 못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8월 1일까지 마감이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되던 부당한 일들이 국민청원으로 다시 조명이 되고 네네. 개선된 사례가 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번 헛줄 사고 재조사 청원도 군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어떻게 분명하게 밝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청원 마감까지 방송 때마다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기획 연재죠. 슬기로운 지역신문 생활 두 번째 방송 준비했습니다. 네. 이 기획 연재 목표 한 번 더 말씀해주고 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지역 신문과 지역민 사이 신뢰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성숙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동반자로서 지역 신문과 시민이 어떤 지점에서 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는 슬기로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네. 지역신문 기자들 뒷얘기 같은 거 예, 그렇죠, 드라마처럼 예. 무슨 뭐 재밌는 이야기를 시리즈로 하나 이런 생각이 밴드 들었습니다. 밴드 네네. 만들고 이런 거. 그렇죠. 네네. 밴드보다는 이제 술 마시는 이야기겠죠. 술 마시는 네. 거. 예. 내용을 듣고 이제 완전 진지하고 심각해서 사실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뭐 어떤 재미 같은 걸 기대했던 청취자에게는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 일이 웃기다고 다 마냥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심각하다고 해서 무조건 재미없는 것도 아니니까 간대하게 마음 한 켠을 좀 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지역신문 생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본론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 전에 이 얘기 먼저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다시 발의된 차별금지법 네, 이야기입니다. 차별금지법. 네네. 지난 6월 29일이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가 됐었죠. 좌절됐던 과정을 여기서 새삼 다루지는 않겠고 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 발의됐지만 네,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보수단체 반발로 철회됐다는 점 요점까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의지도 부족했고 네. 보수단체 반발도 만만찮았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보죠. 네, 차별금지 사유가 있습니다. 네. 총 23가지인데 네, 쭉 읊어보겠습니다. 23가지 전부 다? 예. 이거 알아야죠. 예. 랩처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은 법안이 뭐 아까 2011년에 발의됐다고 했었는데 네. 발의됐던 그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예민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88.5% 그러니까 국민의 88.5%가 예.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을 했습니다. 네, 사회적 어떤 감수성을 입법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발의한 의원 현황을 봤거든요. 네. 역시 이번에도 법 제정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발의한 의원 이름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대표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네.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혜영 의원과 같은 편이죠. 네. 정의당부터 볼게요. 네.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의원입니다. 네. 6명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독자적으로 법안 발의 요건이 의원 10명 공동 발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동료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모두 기본적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를 맞습니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발의 요건인 10명을 채우려면 4명을 더 해야 되는데 네. 나머지 4명은 어떻게 채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네.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 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아, 반가운 이름 나왔습니다. 네네. 우리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서 방송을 한번 했던 용혜인 의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심상정 의원 빼고 모두 비례대표네요. 네. 그리고 또 원내 지분이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거의 170명이 넘는데 2명뿐인 것도 되게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법 제정이 쉬울 것 같지 않다고 한 아, 이유가 되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번 발의가 다시 차별 금지를 사회적 담론으로 끌어내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일단 돼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뭐든 간에 반대하는 이유에 반대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또 기회가 있으면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다루도록 하고요. 네. 오늘 슬기로운 지역신문 생활 2번째 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전한 지역 언론을 소유하는 가장 쉬운 방법. 경남도민일보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약한 자의 힘, 경남도민일보. 슬기로운 지역신문 생활 첫 방송 부제가 신문과 지역신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난 방송 내용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문과 지역신문을 구분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시장에서 신문의 상황이 암울할지 모르겠지만 지역신문은 상대적으로 낙관하는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 조건으로 1번 서울 식민이 아닌 지역 주민, 네. 그리고 2번 지역 주민 요구에 충실한 매체, 네. 그리고 3번 그 매체를 지지하는 독자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소통 이야기를 했었죠. 네. 들어주는 태도로서의 어떤 소통이 아니라 네. 지역 주민과 지역 신문이 함께 성숙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동반자로서의 소통을 이야기했습니다. 동반자로서의 소통, 네.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 그림은 사실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네, 네. 뭐 그 부분은 천천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요. 네. 어쨌든 오늘 2번째로 준비한 내용이 부제가 라디오와 지역 신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신문과 지역신문, 네. 그럼 이번 시간은 라디오와 지역신문. 네. 이제 부제가 이제 무엇과 지역신문 계속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계속 그렇게 아,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라디오와 지역신문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노래 혹시 아시는지? 비디오 알죠. 오래된 찾아가지고 깔아야겠네. 네, 그 MBC 예능이죠. 네. 라디오스타에 나오는 노래잖아요. 맞습니다. 네. 1979년에 영국 그룹 버글스가 부른 노래인데요.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영어 학습 방송이 아니니까 일단 대충 넘어가죠. 네네. 네. 모르기는 해도 TV 대중화는 라디오의 한 발이라도 어떤 걸친 모든 산업에 큰 위기로 다가왔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TV가 라디오 스타가 아닌 라디오 스타는 물론이고 라디오 자체를 죽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TV 영상이 주는 몰입감은 네. 소리만 나오는 라디오를 압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이제 누가 라디오를 듣겠나 싶었을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최 기자도 잘 알겠지만 라디오는 건재합니다. 맞습니다. 네.
TV 시대를 넘어서 뉴미디어 등장으로 각종 콘텐츠 소비 플랫폼이 완전히 바뀐 지금에도 다른 매체는 모르겠는데 라디오는 확실하게 자기 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히려 라디오를 죽일 뻔했던 그 TV가 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 위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고요. 네. 그리고 라디오스타는 내가 좀 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라디오는 잘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네. 가장 오래 살아남을 매체가 라디오 아닌가. 왜냐하면 재난 방송 같은 것도 그렇죠. 나중에 라디오만이 또 가능한 최후의 상황, 예, 극단적인 최후의- 그렇죠,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네. 예, 라디오니까. 결국 라디오더라고요. 네네.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고 일단 저희가 시간을 쭉 앞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가상으로. 네. TV가 가정 필수품으로 보급됐을 때 한 1980년대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수많은 채널이 24시간 끊임없이 이제 콘텐츠를 쏟아낼 때 분명히 뭐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시기에 라디오를 망한 매체로 지목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예. 영상에 취한 소비자에게 라디오가 외면받을 것이라는 예상. 어렵지 않았겠죠. 그런 그렇죠. 예상이. 예. TV를 볼 수 없는 환경이라면 모를까. 네. TV와 라디오가 있다면 TV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굳이 TV를 끄고 라디오를 듣지는 않았을 것이다. 맞습니다. 네네.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야구 중계를 네. 라디오로 들으면 이게 색다르다. 네네. 이게 막 라디오로 듣는 그 맛이 있다라고 네. 엄청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도 옆에 TV가 있어야 네네. 당연히 TV 봅니다. 예, TV를 안 보고 라디오를 보지는 않더라고. 라디오를 듣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보는 게 가장 이제 1순위죠, 사실은. 예, 그렇다면 이제 TV 등장으로 라디오 소비자가 라디오를 떠나는 시기도 있었을 텐데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심각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소비자가 떠나게 되면 네. 이제 소비자를 미천으로 따라오는 그 매체 수익 있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광고 수익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신문도 요즘 늘 고민하는 것일 거고. 네. 이 광고 수익 같은 게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라디오가 이 시기를 거치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라디오를 유지하는 주체가 방송국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만 가지고 라디오 전파만 가지고 먹고 사는 매체가 있었다면 아마 버티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TV보다 더한 인터넷 시대가 네, 오잖아요. 네, 네. TV에 빼앗긴 시간을 네. 이제 인터넷도 빼앗아갑니다. 라디오 들을 일은 점점 더 없어지죠.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아마 좀 그런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라디오 미래가 깜깜했던 시기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라디오 얘기를 안 하니까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에는 주변 사람들하고 라디오 방송 얘기를 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예, 저도 라디오 퀴즈인데 네, 어느 순간 라디오를 듣지 않았었죠. 네, 네네. 분명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디오가 그랬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언제라고 특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네. 그럼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라디오 얘기를 잠시 멈추고, 네. 그럼 이 시기에 신문은 어땠을까? 신문은 이게 제 기억으로는 라디오보다는 사정이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콘텐츠 영향력 등 뭐 이제 어느 분야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렇 싶습니다. 네. 이 시기 아까 말씀드렸던 1990년대 말부터 뭐 2000년대 초반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 아마 신문은 특히 신문 기자들은 라디오가 뭐 이거는 이제 거의 끝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동정을 했을지언정 정작 신문의 위기가 닥쳤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신문은 그래도 뭔가 다르다. 네. 이런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 네. 또 자기 개성, 신문 많이 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접근, 분석, 보도 이런 것에 대한 자기 개성에 좀 몰입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취재원들한테 갇히게 되죠. 아무래도 신문은 특히나 정작 신문을 읽는 독자 또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는 좀 오만하지 않았던가. 이 시기보다
또 훨씬 이전부터 몸에 배인 좀 신문사 기자들의 대먹지 못한 그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러기, 기레기, 기레기죠. 기러기는 새고. 기러기. 새한테 죄송합니다. 네, 기레기, 네네. 또 기덕이로 네. 무시받는 오늘까지도 그런 어떤 못된 대먹지 못한 습관들이 남아서 네. 혐오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대먹지 못한 기자들의 습관 네.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짚고 다시 라디오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네. 앞서 얘기했지만 라디오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기대 이상으로 뭐 훨씬 저는 건재한 것 같고요. 네. TV 등장부터 인터넷, 온라인을 지나서 지금 모바일이잖아요. 네. 가는 이 기간에 도대체 라디오는 어떤 변화를 겪었기에 그 어떤 특정한 시기에 암울했던 어떤 시기를 지나서 네. 건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까? 글쎄요. 뭐 미국에서도 라디오 시장이 다시 뭔가 이런 올라오고 있다라는 네, 추세의 네. 기사를 봤던데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제가 그쪽 뭐 매체 종사자도 아니고 또 그쪽 일에 대해서 뭐 각별한 관심이 있지도 않고 네. 뭐 그걸 잘 뭐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네. 소비자 그러니까 라디오에서는 청취자죠. 청취자를 대하는 태도는 좀 주목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는 기성 매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문, 네. TV 이런 기성 매체들 가운데 아마 그 소비자하고 가장 친화적인 매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뭐 신문이 제가 봤을 때 가장 골든 예.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지난달이죠. 우리 승환 선배 휴직일 때 네. 한 달 동안 이제 MBC 정오의 희망곡 네. 대타를 띄었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는 다른 거는 진짜 뭐 부럽다든지 뭐 다른 생각 들고 뭐 이런 건 없었는데 네. 단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아, 네. 저는 그 뭔가 좀 짐작이 사실 갑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맞을 겁니다. 아마 네. 제가 지나가듯이 한번 이야기했던 네, 적이 네.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댓글 소통을 하잖아요. 이 맞습니다. 시스템이 진짜 욕심이 나더라고요. 방송 중에 앞에 네. 모니터를 탁 크게 띄워놓고 네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저도 처음에 그 라디오 방송을 할 때 그 네. 문자를 이용한 실시간 댓글 소통이 네.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진행하시는 조북현 씨한테 네. 이거 되게 물어봤어요. 예, 뭐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네. 역시 예. 뭐 눈에 뭐만 보이네요. 역시 뉴미디어 분은. 네. 예. 어쨌든 이제 소비자 친화적 그리고 이제 소통 등을 언급하면 네. 신문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지면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시간 소통은 이제 어렵죠. 네. 근데 이제 독자 투고를 받는다거나 네. 기사 댓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을 활용한 네. 기사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전화도 많이 오세요. 편집국으로. 맞습니다. 네, 독자들이 전화도 많이 오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경남 도민일보 기자 중에서도 SNS로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기자들이 아, 예, 분명히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네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을 고민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네. 네, 진행 중이고요. 네.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 네.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들어준다라는 태도 면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들어준다가 들어드립니다가 아니고 들어는 줄게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네네. 그냥 구조상으로 네. 뭐 그런 피드백을 한다면은 뭐 내가 들어주지 뭐. 네, 듣지.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죠. 그 네. 정도의 이제 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들어준다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라디오가 TV나 신문보다 우월한 면이라고 보이는 게 네. 콘텐츠 생산 과정에서 소비자 요구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네. 수용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의견을 취합하고 그리고 속간해서 다음 제작 때 이렇게 반영을 하자 논의를 해서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소비자 그러니까 청취자들도 생산 과정에서 어떤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루트를 좀 많이 만들어 놓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TV나 신문 같은 기존 미디어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영역에서는 탁월하게 활발한 지점이잖아요. 생산 과정에 개입을 한다. 네. 사실 신문 독자가 이제 방송 시청자가 주체적으로 제작 과정에 개입하는 일이 사실
드물죠. 정말 드물죠. 거의 없죠. 예. 네네. 이게 물리적으로 그런 소통 방식이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만들어서 다음 날 배포하는 게 신문이잖아요. 네. 그 실시간 동안 뭘 한다 이런 것 자체는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제작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을 신문 제작 과정에 적용하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게 네. 이제 신문이라는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네. 물론 그 한계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장점에 대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뭐 그건 둘째 치더라도 어쨌든 라디오가 소통을 라디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청취자가 방송 참여를 라디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라디오 역시 플랫폼 자체만 봤을 때는 뭐 서로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매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수단이 없거든요. 그렇죠. 신문이 지닌 장점은 신문 뭐 그 자체로 보존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약점은 신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뭐 첫 시간부터 이제 느꼈지만 네네. 이게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문제보다 더 앞서서 오히려 그렇게 할 생각이 있냐 없냐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야, 해봤더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정작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냐, 그런 의지가 있는 거냐. 네. 그리고 나면은 그렇게 꼭 해야만 된다면, 하고 싶다면은 방법은 그 다음에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도 뭐 100% 동의는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모르고 지나치고 그러면은 사실 편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왜 우리가 외면받고 뭔가 이렇게 막힌 것 같고 일이 안 되고 하는 데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불편하고 힘들게 고민하면서 또 이유도 찾고 그 이유에서 우리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도 찾고 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슬기로운 지역신문 생활 두 번째 시간 네, 라디오와 지역신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